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계감이 상당히 좀 강해진 그런 모습인데, 우선은 국내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세 이 부분이 얼만큼 축소가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뭐 검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번 주말은 지나야지 어느 정도 정점이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내에서의 이 코로나 재확산세라는 자체적인 문제가 얼만큼 빨리 완화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는 뭐 크게 변동이 나타나진 않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국내 증시 자체적인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0.5% 정도 상승한 2,360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장중에 1% 가까운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저항을 받는 모습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이 12조. 그러니까 시장에서 8월 초 이때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때 거래대금이 적게는 14조에서 15조였고 많게는 17조, 18조까지 늘어났었는데, 이 부분이 12조까지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감소가 나타났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강하게 추가적인 반등이 가파르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2,500억, 2,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은 소폭의 매수 유입 정도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상승이 더 약한 모습. 그래서 선물에서는 0.13%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되었고,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와 매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13계약 정도 소폭의 매수를 이어갔다가 되고, 누적 매수는 이제 34,400계약으로 여전히 누적 매수는 크게 만들어놓은 그런 케이스인데, 베이시스는 장 마감 무렵에 소폭 약화되면서 베이시스가 약보합으로 끝났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로그램 매수가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추가로 나갈 수도 있는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잡아주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나줘야 지수의 반등이나 지수의 제한적인 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제 7%가 넘는 급락이 나타났다는 부분에서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2.3% 정도 상승하면서 818포인트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 가격이 820에서 830선인데 이 라인대를 회복을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이 라인대가 기술적 받는 되돌림으로도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감은 동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14조 5천억을 나타냈기 때문에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들이 1,200억 정도의 매수를 했고 기관 역시 소폭의 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은 코스닥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가 연중 고가 라인 때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과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재확산되면서 1%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3,400포인트 초반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단기 차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단기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있었고,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연기 이유가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결국 이제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의 베이타의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연기를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트럼프 말로는 자기가 중국과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중 간의 다시금 갈등이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 외국인 같은 경우도 54억 위안 정도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매도 규모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 미증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미증시에서 장중에 역시 S&P라든지 나스닥 모두 다 신고가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우선은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 부분과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이건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연준에서의 앞전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됩니다. 우선은 시장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약간은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었다. 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동성이 시장에서 과하게 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쪽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닌 게 미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의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됩니다. 특히나 일부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높은 시세를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유동성 효과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하락으로 나타난 케이스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에서 바로 유동성을 축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우려감이 한번 나타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라든지 철강, 헬스케어라든지 전반적으로 약세가 주로 나타난 상태에서 운송과 금융만 소폭의 반등이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22.5까지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유가는 이제 감산이 연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소폭의 강보합으로 나타나면서 42.9불까지 올라왔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64.3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93선까지 올라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1182원 정도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동 없이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직전에 고가 라인대가 3,450포인트 전후였었는데 이 라인대를 종가상으로는 넘어간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직전에 고가 라인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3거래일 동안의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차익 실현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했을 때 어디서 다시금 지지를 받을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앞전에 고가 라인에 섰던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매물 소화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고가 라인대를 두들기거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이 더 강세를 띄면서 차별화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국내도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다 되죠. 그래서 국내도 중국과 더불어서 신흥국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 S&P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미 S&P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3,400이라는 자리대 마디 지수인데 이 가격대를 어저께 건드리기 직전에 마감이 직전까지 올라가고 나서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3,399.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이 라인을 우선 저항을 인식했는데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미증시 자체가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반면에 S&P는 나스닥 대비해서는 상승이 작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패턴상에서는 지금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이 패턴상에서 밑자리를 강하게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밑자리까지 내려온 케이스인 거고 S&P 이 자리대를 넘어가기 직전에 결국은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미증시를 볼 때 S&P 같은 경우가 상승 기간이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승 기간이 긴 동안에 가파르게 급등이 나타났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쉬지 않고 올라왔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받는다 할 경우 큰 폭의 조정이 아직까지 나타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패턴상에서 볼 때는 3,300선이랑 가격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3에서 4%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국내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을 받았듯이 조정폭은 나타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64선이라는 자리대가 연중 고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고가 대비해서 4%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듯이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고가 대비해서 3.8% 정도 하락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면 좋은데 이 라인대를 지지를 많이 못할 경우는 하단에서의 지지까지는 좀 더 열어둬야 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 라인대에서 이제 국내 자체적인 코로나 재확산이 해소가 된다면 반등 쪽이 좀 더 우세해진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단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 폭은 그렇게 크진 않다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경우는 2에서 3% 정도의 조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0.5%, 그다음에 코스닥이 2.3%였고 대형주가 0.2% 정도의 반등이 나타난 반면에 중소형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전날에 대형 같은 경우가 하락이 좀 덜 나왔었고 중소형과 코스닥이 하락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락을 휘맞추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우선은 IT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 업종이 반등이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우선은 삼성전자가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면서 시총 1, 2위 반도체 이런 쪽에서가 하락에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다음 은행 같은 경우도 소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보험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보험은 이제 실적 발표가 2분기 자체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많이 좀 확대되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 손해보험이나 이런 쪽에서가 이익이 개선됐다. 이 부분이 결국 실적이 좋게 나왔다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1% 전후의 상승 그리고 의료업종 같은 경우가 그 전날에 하락이 컸던 만큼 반등폭 역시 컸습니다. 그리고 유통도 마찬가지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이 하락이 컸던 만큼 기술적 반등폭이 좀 더 높게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세가 뛰긴 했지만 앞전의 하락을 완전히 메우는 그런 상승은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와야 신뢰도가 높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네이버, 그 다음에 NH 한국사이버결제, 그 다음에 LG전자, 녹십자, DBI때, 현대차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보게 되면은 업종에서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언택트를 전체를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전체를 사거나 또는 아니면은 뭐 제약을 전체 사거나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목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라는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역시 매도가 사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두 달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케이스였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출회되면서 하락을 나타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현물 가격이 여전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부분이 주 매도의 대상이 된 것 같고 시젠도 역시 동반 매도였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 셀트리오,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 모비스 이런 식으로 출회되는데 우선은 매도가 중심이 된 것이 업황이 안 좋다라고 전망이 된 쪽과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이 많이 높았었던 쪽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 이제 SK케미칼이 이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네이버, 넷마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SM 이런 쪽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공통적으로 크게 어느 쪽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기관에서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넷마블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 쪽에서도 좀 강하게 전반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 매도에서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컸다라는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크게 출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기관에서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 그 외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드림텍이라든지 역시 뭐 음식료라든지 의료, NC소프트, CJ제일제당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종목별로 매도가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지수를 받치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떤 전체적 언택트를 사거나 경기 관련 사거나 이런 흐름이 아니라 종목별로 움직이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는 이제 앞전에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었는데
하이닉스가 실적을 2분기 발표했을 때 실적이 1조 9,5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다음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3분기 전망이 1조 3,800억 그리고 4분기 전망이 1조 1,000억. 그러니까 결국은 2분기 실적이 피크였고 3분기와 4분기는 계속해서 실적이 하향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실적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부분은 주가가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앞전에 이 상단 자리대가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자리가 87,000원짜리인데 이 87,000원짜리대를 넘기지 못하고 내려오게 될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물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매물의 하단 자리였었던 8만 원짜리대 전후를 깨게 될 경우 기본 마디폭이 하나 더 빠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마디폭이 74,000원 전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74,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라인들을 지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우선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신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에서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6월 달에 고가였었던 2200 전후를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주가까지는 한 6% 정도 올라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고가 대비해서 현재 구간 6% 상승이니까 그렇게 많은 상승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앞전에 과열을 만들면서 올라왔던 부분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과열을 우선은 풀어줘야 되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 있다 되는데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강세장이 이어질 때 시장에서 5% 전후의 조정은 사실 견조한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사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우선은 조정이 시장에서 그동안 큰 폭의 조정이 없이 올라왔다가 나오니까 여기에 따른 경계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의 강세 특징이 앞전에 6월 달까지는 연기금이라든지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사주면서 받쳐주는 모습이 강했었는데 그 이후의 시장은 사실 연기금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신도 마찬가지고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이 개인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상승을 할 때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으로 나왔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도 이런 급락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인데 공매도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엮이는 뭐 단순하게 뭐 순기능도 있고 엮이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매도란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나중에 공매도가 재개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해제가 될지 이 부분은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시장이 나타나줘야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과열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S&P를 약간 예를 들면은 S&P는 상단 자리대를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갔던 케이스였고 국내 증시는 상단 자리를 넘어가서 내려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S&P와 동조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크게 떨어진다 했을 때는 물론 2250이라는 자리대까지도 열어둬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2250에서 2300이라는 자리대는 매수 구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리가 될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그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까 수급을 봤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 어떤 업종이라든지 섹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을 한다는 부분에서 우선은 시장 자체가 당분간은 종목별 흐름이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합주가지수가 2145라는 자리대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조는 동일하다는 것이고 만약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2250에서 2300 정도 사이를 생각해야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 폭 대비해서 5% 조정 사실 별거 아닌데 시장에서 그동안 상승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고 나중에 지수가 추가 조정이 들어올 때 어느 쪽에서 조정이 세질 거냐 이 부분인데
앞전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전업종이 하락했다면 그 다음에는 역시 산발적인 하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급락이 우선은 이제 6월 달에 이제 8%대 정도의 하락을 나타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7%대의 하락을 나타냈다가 되고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2%대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추세 라인 때는 이탈했다는 부분에서는 코스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추세 라인 때를 복귀를 하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인 때를 회복하지 못하고 상단 자리에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될 경우는 직전에 이제 800이라는 잘 때 전후에서 지지가 나타난 케이스였지만 그 다음번에는 한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이 더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760에서 775포인트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시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약간 축소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더 빠르게 축소가 된다면 시장은 좀 더 코스닥도 견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해외 증시에서 중국,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금 지속된다. 그리고 내수 부양을 중심으로 간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돼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이 여전히 가장 잘 되어 있는 케이스고 미국은 이제 확산 속도가 조금은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높고 유럽도 확산이 재차 크게 이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볼 때는 중국이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좋다가 된 것이 동일하다가 됩니다.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고 다만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는 관점이 일반 시민들이 별로 좋지 않게 본다는 부분이 결국 내수 부양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숨고르기 하고 추가적인 상승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부분도 동일하다 될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펀드 자금이 재유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밸류메이터는 여전히 없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외적인 가치주들이 모멘텀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가 빨리 이제 시장에서 출시가 되게 된다면은 뭐 10월 달 뭐 이때 전후가 출시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 전에 임상 결과가 나오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게 된다면 결국 약간의 시간만 나타나면은 결국 치료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치주들의 반등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우선 연준에서 언급을 했었던 유동성이 좀 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은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을 축소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경계감을 준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이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부양책이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9월 달에 의회가 다시 개회되는 것이 9월 8일인데 그 전에 어느 정도 합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소비 절벽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도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내 증시가 메리트 높다라는 것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 이 부분이 정점을 찍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인다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금 이 우려는 완화될 것이고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높다는 부분도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구간인데 제한적인 구간에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이 부분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345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여전히 이번 주에는 지켜줘야 되는 케이스는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신용 잔고가 7조 6천억이고 잔고 비중이 0.47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은 신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된다. 물론 종목별로 높은 것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규적 반등의 영역이다라고 우선은 보셔야 되는데 2차 지지 라인 때까지는 우선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신용 잔고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8조 3천억 가까이 올라가던 것이 이제 8조 1,500억 정도로 축소가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축소가 돼줘야 되고 잔고 비중이 2.7%대에서 2.6%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역시도 2.5% 미만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 것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은 쪽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뭐 자동차를 제외하거나 그렇게 높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오히려 시장에서 지수의 조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상승을 생각할 때는 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인데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쉬어서 좀 빨리 간 것 같기도 한데 시장에서 말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계감도 있고 시장에서 뭐 지금 현재 무너지지 않는다, 긍정적인 낙관론도 있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